엔비디아 저 본사 방문하신 소감은 어떠세요? 건물이 이쁘던데. 네, 건물이 굉장히 여러 개 있었고 네. 예뻤습니다. 그리고 거기 직원들 표정이 다 밝아 보였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엔비디아,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세 번째 이제 페이스북으로 널리 알려졌던 메타. 이름이 좀 생소하신 젊은 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인스타그램 생소하지 않죠? 인스타그램으로 유명한 메타. 그리고 휴렛패커드, HP입니다. 세일즈포스, 팔로알토, 사운드하운드 등 정말 많은 기업들을 방문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뭐니 해도 대장주를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제품 블랙웨어를 갖다 출시하면서 시장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는 건 이 엔비디아가 너무너무 잘하니까 지금 뭐 거의 넘버원이지 않습니까?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경쟁 우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느 정도 경쟁 우위를 유지된다고 봐야 되는지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강효서 본부장의 인사이트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좀 공유해 주시죠. 출장 갔을 때 비슷한 시기에 다른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컴퓨텍스라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대만에서 열렸던 컨퍼런스인데 당시에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신제품 출시 간격을 1.5에서 약 2년 정도로 단축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기술 우위가 더욱더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칩의 수요가 너무 강하잖아요. 네. 근데 공급은 현재 제한적이고 가격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엔비디아 칩을 구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사놓으면 가격이 또 올라. 미리 사놓는 게 유리한 거죠. 네. 중국 친구들은 미리 사놓고 쟁여놓는 게 또 핵심 경제 우위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주문을 미리 하니까 이중 계약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뭐라고 답변을 했었나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더블 부킹 리스크가 낮다 이렇게 이중 계약이죠. 더블 부킹. 이중 계약 리스크가 낮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고객인 빅테크라든지 대형 인터넷 기업과 주문 전에 어떤 양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설비에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제품을 전달한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리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GPU 샘플을 봤었는데 이게 단순히 쟁여놓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컸죠? 맞습니다. 그거 숨겨놓으려고 그래도 어디 튀어나오겠어요? 네. 색깔도 검해가지고 눈에 확 띄더라고요 저는. 맞습니다. 엔비디아 저 본사 방문하신 소감은 어떠세요? 건물이 이쁘던데. 네, 건물이 굉장히 여러 개 있었고 예뻤습니다. 그리고 거기 직원들 표정이 다 밝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저기 환경 친화적으로 안에 설계를 해가지고 공간이 너무 넓더라고요. 역시 돈 많은 기업이라 전혀 아주 너무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하죠. 엔비디아가 이 인프라에서 최강자라고 하면 이 소프트웨어에서 최강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로 유명한 오픈 AI 지분을 좀 가지고 있죠. 거의 뭐 한 50% 정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오픈 AI 이코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는 현재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세계 최강자인데 이러한 기술력을 갖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과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접목을 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사업 전략을 가지고 향후에 갈지 한번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의 기술 경쟁력을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단순히 자기 소프트웨어, 저희가 코파일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에다가 인공지능 기능을 추가해서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특이점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애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인공지능 모델을 트레이닝 시켜서 다른 기업 고객들한테도 활용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MS 오피스라고 그것만 보통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클라우드 플러스 오픈 AI까지 같이 해가지고 좀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기업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측정하기가 상당히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는 그 페이스북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많이 사용하시고 인스타그램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이 사용합니다. 인스타그램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사용하고 눈팅 많이 하는데 모바일 SNS에서는 최강자이고요. 디지털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갖다가 창출을 해냅니다. 디지털 광고하면 우리 구글, 알파벳하고 메타가 거의 양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광고에 대해서도 AI를 갖다 활용해서 지금
뭔가 사업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하고 우리가 미팅을 했을 때 AI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다가 피력했는데 혹시 뭐 그 부분 관련해서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페이스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말씀하셨다시피 메타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네. 앞으로 산업 규모가 확대될 거라고 생각한 게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해서 예. 메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생각보다 메타버스 작년까지만 해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먹거리로 본 게 인공지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인공지능은 본업, SNS에 광고 추천을 해줄 때 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 네. 궁극적으로는 라마라는 자체 AI 인공지능 LLM 모델 네. 좀 복잡하긴 한데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서 네네. 추후에 먹거리를 찾는 식으로 음.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에 관련돼서는 기억나는 게 저는 그 캠퍼스가 상당히 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방문했던 기업 중에서 가장 오피스가 좋았던 그렇습니다. 네. 밖에서 봤을 때는 깡통처럼 생겼었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안에 들어가니까 뭐 너무 다르더라고. 네, 메타는 실리콘밸리의 전형적인 IT 기업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IT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층이 높은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미국이니까 좀 더 쉬운 점도 있긴 하겠지만 네. 굉장히 높은 층고를 가진 오피스에서 쾌적하게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가 점심시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후였나? 네,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뭐 피자 냄새가 많이 나서 네. 배가 상당히 배고파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 거의 공짜로 주는 것 같던데. 네. 메타에 일하면 받을 수 있는 피자를 갖다 먹고 있어서 상당히 좀 부러웠습니다. 예. 휴레패커드, 이게 사무실로 따지면 휴레패커드가 저는 최강자였던 것 같습니다. 네. 설명도 너무 잘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 및 프린터 제조업체입니다. 뭐 모든 사람들은 한 번씩 써봤을 수도 있는 HP 프린터를 갖다 만들었던 업체이고 사무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사진을 갖다 마음껏 찍으라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사진을 못 찍게 해가지고 상당히 싫었고요. 우리 휴레패커드 미팅을 할 때 PC가 이제 주요 핵심 제품이다 보니까 PC 시장 상당히 정체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AI가 PC에 결합이 되면 새로운 어떤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담당자 분께서 조금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뭐 긍정적이었나요? 강혜성 본부장 그 얘기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긴 합니다. 그럴까요? 제가 AI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 투자자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게 인공지능 관련된 킬러 앱이 언제 나오냐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 인공지능 PC에서 고객들이 꼭 사용해야 될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온다고 하면은 인공지능 PC가 잘 팔릴 것 같고 또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올해 9월에 AI 스마트폰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AI PC, AI 스마트폰, AI 하드웨어가 얼마나 팔리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세상이 참 갑자기 바뀌는 것 같아요. 저희 갑자기 주제 하나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옆길로 살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서 우리 애플 매장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애플의 신제품 우리 비전 프로를 갖다 직접 데모를 써봤는데 했습니다. 너무 좋지 않았나요? 네. 가격만 좀 저렴하면은 저도 꼭 구매하고 싶은 상품. 그렇죠. 생각보다 약간 조금 무겁기는 한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동영상은 유튜브에 워낙 많이 있으니까 후기들은 저희들은 애플을 다르게 봤던 그 새로운 어떤 콘텐츠 중에 뭐 게짓? 어떤 기기? 뭐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AI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셀즈포스를 방문했어요. 셀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AI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이었던 그러나 아직 초기다라는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세일즈포스는 우리 사무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AI 하드웨어, AI PC나 AI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다 계획되어 있는데 AI 소프트웨어도 현재 출시된 제품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주가 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인프라 쪽 AI 시장에 대해서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 AI가 많이 필요로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업체들, 특히 이제 빅텍이라고 얘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실제로 이 많은 투자로 인해서 AI 인프라 관련된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봤을 경우에는 AI를 활용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어떤 킬러 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못 따라오고 있는 약간의 괴리를 조금 이번에 느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게 그 인프라부터 이제 서비스까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좀 들어온 미팅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도 야, 이런 서비스라고 하면 정말 획기적이다, 정말 놀랐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뭐 엔비디아랑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투자한 걸로 무엇보다 유명한 사운드 하운드를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IR 담당자 혼자만 계시던데 놀라운 광경이지 않았나 싶었고요. 동사의 사운드 하운드의 서비스에 대해서 완전 직접 봤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도 많이 보고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저는 와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강혜성 본부장은 어땠습니까?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운드 하운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재미있는 점은 원래는 차량 콕핏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네.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가 레스토랑을 가면 드라이브스루 레스토랑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을 타고 음식을 주문하는 방식인데 원래는 사람들이 직접 주문을 기다려서 주문을 수령하면은 음식을 다시 건네주는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대처하는 서비스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스토랑 오너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인건비가 계속 나가는 그런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거를 더 저렴한 대안으로 사운드 하운드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정확성도 더 높아지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정말 인공지능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모든 직업들을 대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의식도 좀 느꼈습니다. 예, 사운드 하운드가 뭐 대부분의 자동차에 대한 음성 인식 기술을 갖다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많은 자동차에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상당히 인상 깊었던 업체 중에 하나였고, 저렇게 활용이 되겠구나, 이걸 갖다 직접적으로 느꼈던 기업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상으로 AI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탐방 관련된 인사이트를 마치고요. 다음으로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좀 거시적인 것들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